안녕하십니까. 도곡 오혜원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늘은 이제 학습하기 전에 이 사진이 이렇게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모내기를 끝난 후 이게 뭐가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쌀이 나오는데 이게 배가 이렇게 조금씩 어느 정도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이 푸르스름하고 눈이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식신과 정관이 만나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식신과 정관을 이렇게 만나면 식정관이라고 합니다. 식정관, 나의 능력을 정관에게 어떤 거래 관계나 정관을 만나서 능력을 쓰는 것을 이제 식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정관의 뜻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됩니다.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그래서 사주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격국을 잡고 육신의 뜻 그리고 오행적 특성도 잘 알아야 됩니다. 식신과 정관이 만나는 것을 이제 식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정관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 관계, 그리고 납품한다, 그리고 입찰한다, 그리고 지점, 분점,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는 자식 낳을 남자를 만난다. 이게 둘이 만나면 아기가 나옵니다. 아기. 그래서 이제 보통 재성을 여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식상이 여자이고 재성이 여자라고 읽으면 안 되고 부인입니다. 부인. 여자하고 부인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관성을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관을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그래서 인성은 남자라고 한다. 그래서 관인상생은 남자가 이렇게 이제 부인에게 또는 이게 연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걸 남자로 이걸 또 관성을 또 여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연인 관계는 관인상생 이걸 연인이라고 하고 재생관은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 이게 이제 부인이 역할을 하려면 이게 관을 생한 건 부인이 남편한테 부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인 역할. 그래서 이걸 재생관을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그리고 식상, 여자, 관성, 남편, 뭐 남자라고도 하는데 여기 글씨가 이제 재생관 의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식신, 여자가 관성 남자를 만나면 자식을 낳게 됩니다. 보통 결혼 전에 조건을 보는 건 상관이 더 강하고 식신보다는 조건을 볼 때 상관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나 실력을 먼저 구비를 하려고 하겠죠. 상관은 이제 밖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필요한 능력을 자꾸 만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상관, 자기 능력을 완벽히 갖추고 나는 나가겠다 하는 것은 식신입니다. 그래서 식정관은 식신과 정관이 만난 것을 식정관이라고 한다. 식정관도 근황하냐 근약하냐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글자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식정관 할 때는 근황해야 됩니다. 일단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주가 나에게 도착을 하면 뭐 일간으로 보는 일간이 눈에 가는 사람이 있고 원령으로 눈이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단 건명사주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일단 격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 사주 격국 할 줄 모르면 여자 사주 취급하듯이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사주는 격을 잡기 해가지고 1번 자월입니다. 자월의 임수사령이고 그리고 자중에 임수나 개수가 투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령으로 잡아서 상관격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정인 기토가 없습니다. 정인으로 상관을 누르지 않아서 이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으로는 못 가고 상관 생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사주가 이도를 하게 되면은 겁재가 상신이 되고 정재가 구신이 됩니다. 그래서 겁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돈은 못 봅니다. 뭐 가격 조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관격 이도하면은 겁재가 가격 조건을 책정하는 것인데 겁재가 없으므로 가격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격 이도의 재성은 명예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에 자존심이 있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강한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이 명예가 아니고 이도하면 겁재가 상신, 구신이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성 중심으로 격국에서는 통변을 해야 됩니다. 육시로는 이건 관이고, 그리고 해월은 오행이 희귀신이 무정신인 갑입니다. 오행을 보는 이유는 세상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든 태어났든 돌아가셨든 세상의 오행은 이 해월에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행의 희귀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희신과 이건 희신이고 귀신 뭐 이렇게 병화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기토가 있으면 귀신, 병화가 있으면 귀신, 경금이 있으면 귀신, 계수가 있으면 귀신, 을목이 있으면 귀신. 이런 것을 통변할 줄 알면 사주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오행의 희귀신을 보는 것은 사령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계수사령이면 또 이 희귀신이 바뀌겠죠. 근데 이 사주는 임수사령이기 때문에 추분에서 동지 사이에 희귀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성과 진로가 있다라면 적성을 보는 것과 같고 개인적 능력은 이게 희귀신 딱 보면 이제 개인의 능력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신을 오래 공부하면 사주 척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급수를 금방 아는데 손님한테는 그런 말 하기 어렵죠. 뭐 당신이 뭔 능력이 있냐 뭐 이렇게 쭉 얘기해봐야 인정도 안 하겠지만 일단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통변에서는 보통 손님한테는 잘 안 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나쁜 말 빼고 좋은 장점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임수사령은 신금이 있어야 됩니다. 신금이 뭐냐면 상대적 가치를 세상에 잘 내놓을 수 있는지, 절대적 가치는 이게 정경은 절대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사령이 상대적 가치인 신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오행 희귀신에서도 일단 안 좋다고 봐야 되고 경금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즉 상대적 가치를 원하는 세상에서 정경이라고 절대적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환경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왕한다고 돈 버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서 요구하는 가치는 신금인데 나는 경금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금을 쓰는 환경에서 경금이 있다는 것은 남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이제 하청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신금,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완성된 거 세상에서 원하는 데 인제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가치, 그리고 이제 나는 절대적 가치.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잘 못 버는 이유는 환경하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잘나 보이고 뭐 회장님 사장님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안 좋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주는 어차피 상관격이 격으로는 상관격이고 이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령 중심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자라는 그 방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주는 일단 이사주는 자월에 간목이 있습니다. 임수사령이기 때문에 습한 기운이 없습니다. 이걸 마실 물은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습한 기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갑, 이것은 공부하는 것은 남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중계수는 있는데 한습한 계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말을 이해하기 초보자들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못 쓴다. 계갑. 그리고 신금이 뭐냐면 신금은 환경에 있다라는 거. 이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금은 이 임수사령이면 세상에서는 신금을 원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금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유통 환경이고 통상 환경에서 나는 그 물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 생산이라고 하죠. 이게 정경. 그리고 인목, 이런 공장이 있어요. 공장. 인목을 공장, 과일, 수박 같은 거, 과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목을 이제 공장이라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묘는 뭐 이렇게 공장에서 나왔다. 진토는 뭐 이렇게 매대, 진열했다. 뭐 사화는 판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일단 이다줄은 격국으로 금수 상관격으로 정인이 없어 이도한다. 그런 사주입니다. 겁재라는 상징과 정제라는 구신이 없기 때문에 급수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수공업자 사주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장품 쪽에 제조 생산, 조그맣게 제조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술 기해년이 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식정관입니다. 이게 환경은 상관 생재이고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임수사령에 식정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통변하기 좀 힘든데 일단 식신과 정관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식정관이 있다. 무술년이 오면 인성이 관을 설계합니다. 관을 설계한다. 인성이 편인이 관을 설계하면 세금을 떼먹습니다. 세금을 떼먹는다. 가만히 있으면 잘 사는데 인성이 식상을 놀라고 관이 살아나면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두드려 맞는다고 하죠. 보통 이 사주는 편인 무토가 오면 정관이 설을 하기 때문에 딱 이런 사주는 세금을 잘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이용하면 안 되고 세금 잘 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술년, 그렇죠. 무술년 딱 보면 식정관에 도식이 들어오니까 임수사령에 식정관에 도식이 딱 들어오면은 딱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운을 볼 때. 그리고 기해년이 오면 이게 이제 구신합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신이 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은 무너지고 이게 이제 격이 무너지고 토국사면 격이 무너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구신이 합거됩니다. 그러니까 격이 합거되거나 구신이 합거되면은 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배신배반 사기 유혹받아 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 보이스피싱, 내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배신배반, 뭔가 떼일 일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재성이 합될 때는 돈, 뭐 격이 합되거나 그러면은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만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진다. 그래서 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도 잘 봐야 됩니다. 사주를 볼 때, 이게 이제 옛날 이론으로 보면 사주가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토가 오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맞는다라는 거죠. 안 맞아가지고 이제 해석에 오류가 생기고 명리학에 이제 할 때 왜 안 맞을까? 사주는 신약한데 토고문이 좋은 건데 용신과 회신인데 왜 안 맞지? 근데 그분은 뭐 다른 데도 보면 이제 운 좋다고 이제 그렇게 하죠. 운 좋다. 근데 일단 이제 격으로 보고 육신 오행 해석으로 딱 보는 순간 딱 이게 돈 날리는 운세죠. 그래서 사주는 신강신약으로 보는 경우는 적중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할 때는 격을 잡고 육신 특징 그리고 오행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야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식정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환경에는 상관격이다, 환경. 근데 이제 사령을 안 보고 개갑 공부를 해가지고 갑병 고시를 보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회귀신을 알아야 정확하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정확한 이제 사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행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격을 잡고 육신을 붙이고 과연 이것이 수생목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한수파냐, 이 한수판 개수냐 아니냐를 보려면 이게 사령도 잘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류가 생기고 이제 사주 운명 해석할 때 헛발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식정관, 용역납품, 하청, 계약관계. 여자들은 자식 날 때 오셨네, 남편, 그러니까 자식 날 남편 구해와, 이런 소리 해주는 거죠. 일단은 사주를 보면은 나쁜 얘기는, 당사자 오면 나쁜 얘기 못하고, 그렇죠. 이게 제가 어디 가니까 제왕에서 큰 부자라는데 맞냐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죠. 맞냐고 하면 맞다고 해줘야죠. 근데 사주는 뭐냐면 곡간열쇠가 없죠. 정인이라는 곡간열쇠가 없다. 상관생계,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정인을 극하는 이런 거는 소용없습니다. 천간에서 이제 재화는 천간에서 이루어지나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토는 이건 토가 이제 천간에 올라야 돼야 재화로 인정하는 거지, 이런 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